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또는 가장 뭐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대법원을 포함한 조이대. 사법부의 일종의 사법 내란인데요. 자, 촛불 대행진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추워지기만 하면 이렇게 촛불 들 일이 생겨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다시 서초동으로 촛불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162차 촛불대행진이 대법원 앞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5,2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조이대를 탄핵하라, 조이대를 수사하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쳤습니다. 이 해병대 사람들도 같이 왔고, 그다음에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또 그 사람들도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이, 홍사훈 기자도 오셨고,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 윤석열 때 꼽아놓은 그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국가를 돈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된다.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이. 이거 자체를 한다고 해서, 아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아, 조이대가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만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 국민들의 움직임,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과 저항의 목소리라든지 여론의 행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다 뭐 민주당이 사법 독재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인사들과 국진당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다 실어놓고 마치 이게 엄청난 정쟁거리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정의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기사에서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분노를 이 언론에서 설명해 주나요? 안 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법 집행, 대법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법기관의 최고의 전통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애기들하고 술이나 처먹고 나중에 거짓말만 하다가 나 170만 원어치밖에 안 먹었으니까 나는 징계 안 받아도 된다 소리를 하는 놈들이 뭉쳐 있는 데예요, 지금. 이러한 현행에 있는 문제들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지들의 핑계로 지켜주기에는 언론이라든지 야당 지금 국짐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결국은 자기 보신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걸 냅두게 되면 결국 무리한 칼을 써가지고 사법 구태타를 할 거라는 거죠. 관련해서 국정감사 과정 중에 전 법제처장과 현 법제처장이 모두 출석을 해가지고 관련된 증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전 법제처장은 이완규는 아예 증언 선서를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 상황이었어요. 증인 선서를 증인 거부. 그래서 아예 안 했다. 뭐 하지 마. 어차피 네 입에서 거짓말 나올 거 뻔한데 차라리 입 닫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너도 징역 가야 돼. 현 법제처장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을 뽑은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그 25일 국감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현재 TV사안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하고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자, 조원철 현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있네. 그래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법기구를 보더라도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이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위심에 있는 판사들에 대한 임명권부터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 이런 방식의 법제 운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도적으로 뭔가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권유된 그 어떤
이 제공되고 있는 권위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자체를 그냥 뿌리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완전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법제처장이 저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법관들이나 대법관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개혁할 마음이 있고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 금요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 51명을 전부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검찰도 검찰입니다만 이건 지들끼리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 하수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윤씨 물파, 정말 희한하게 서장들이, 높은 사람들 다 윤문 일족 같은 놈들이 전부 다 그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수사나 또는 제대로 된 어떤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끔 경찰 권력을 부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경찰 개혁되냐?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그대로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찰 개혁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한 얘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윤호중 장관한테 저 무능해갖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51명 경무관을 전부 전보를 시켰습니다. 이 전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자리는 떼고 새로운 곳에다가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경무관은 군대로 치면 장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치안감, 치안정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아우르는 경찰 고위직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무관 정원은 83명인데요. 이 중에서 51명, 절반 이상의 직책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무관이라고 하면 각 지역 경찰서의 서장이거나 또는 특별경찰서의 서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부분의 경찰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전부 전보 발령하고 수사 관련된 주요 보직들을 변경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또는 앞으로 행안부가 경찰들의 수사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사법개혁 내지는 이와 관련된 특검 수사 쪽으로 이 인력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주요 검사들이 바뀐 거 있습니다만, 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수사하고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수사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직접적인 탐문이라든지 조사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나눠져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 왜곡죄에 관련해서 검사와 사법부들을 경찰이 탈탈 털 수 있는 모종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 지나고 나서 11월 중후반부터 아마 그동안 적폐들로 밀려왔었지만 특검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 안에서의 수사들이 경찰 인력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10월 말 법 통과를 통해 갖고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 쪽은 놔두고 임명직으로 바꿀 수 있는 경무관들은 사실상 전수 교체했다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이름이 등장했던 김찬수, 이 사람은 그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난 2월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8개월 만에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발령이 됐고요. 자, 조병로. 이 사람은 그 해병대 단체, 카톡 단체방에 등장했던 그 사람, 우리도 사람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당시에,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는데, 이 사람, 전주 완산 경찰서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시절에 외압
당사자였는데 전주 완산 경찰서장으로 갑니다. 가서 지역 그 공공안전 신호 위반 많이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죄상이 밝혀지면 깔끔하게 와서 구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개혁과 수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들, 대법원들 여론전 하면서 북침하고 짜웅 해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배기고 떠들고 뭔가 앞장서고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경찰 인력으로 다 조질 거니까. 거진 판사 4,000명, 검사 2,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같으면. 얘네들 일반 인력으로 또는 자정 인력으로 그거 감사관 세워갖고 이거 특검으로 이거 못하거든요. 각 지역 경찰서 수사부에서 담당했던 사건들 전국적으로 전시적으로 법 왜곡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심의 재수사를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